러시아 제국의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그랬듯 오랜 전쟁으로 인한 재정 파탄, 불평등한 조세제도로 인한 민중의 분노, 이를 알아채지 못한 무능한 정부와 기득권층의 사치와 향락, 그 와중에 꽃 피어난 계몽사상 물결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단순 반란이 아닌 혁명으로 번진 것이었죠.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에서는 자유와 평등, 박애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면서 근대적인 정치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이런 흐름에 역행하여 황권을 더욱 강화하고 소수의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등 근대화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알렉산드르 3세가 갑자기 사망하자 아들 니콜라이 2세는 후계자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황제로 즉위하는데, 그는 선량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로 지금의 전제군 주제만 유지하면 된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은 그의 생각보다 훨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제국주의가 절정에 달해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거친 일본이 동아시아를 서서히 잠식해가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유라시아를 평정했던 러시아는 오스만 튀르크와 일본과의 연이은 전쟁으로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죠. 무능한 러시아 정부는 전쟁으로 파탄난 재정을 궁핍한 백성들의 몫으로 돌리며 원성을 사게 되고, 설상가상 전쟁으로 피폐해진 노동자들이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시위를 벌이자 황실에서는 무력 진압을 명하는데요. 이 때문에 백성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며 훗날 혁명의 불씨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니콜라이 2세는 이러한 민중의 움직임을 끝내 알아채지 못했는데, 사실 그가 국정에 전념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황제의 유일한 아들인 알렉세이 황태자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피가 응고되지 않아 사경을 헤매는 일이 많았죠. 이때 황실에 접근한 사람이 바로 희대의 요승 라스푸틴이었는데, 그는 시베리아 튜멘 지역의 농민 출신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에 가까웠으며, 어린 시절에는 음주와 절도를 일삼는 등 불량한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혼 후 갑자기 수도승을 자처하며 전 세계의 기독교 성지를 순례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종자들이 생겨나자 비밀 기도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집회에서 그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고 설파하며, 그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황실까지 전해진 것이었죠. 황후는 즉시 라스푸틴을 불러들여 황태자를 치료하게 하는데, 진짜 염력이라도 있었는지 기도를 올리자 황태자의 증상이 거짓말처럼 호전됐고, 이에 황제 일가는 라스푸틴을 신처럼 떠받들며 국정에도 서서히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황후의 라스푸틴에 대한 추종은 거의 광신도 수준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그의 권력을 시기하던 귀족들 사이에서는 황후와 라스푸틴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라스푸틴의 초능력에 관심 있던 귀부인들은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은밀한 만남을 가지며 추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죠. 조정이 어지러운 이유가 라스푸틴 때문이라고 생각한 국민들은 황실에 대한 환상이 깨지며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그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니콜라이 2세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파병을 지지하여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로 하죠. 하지만 연이은 패배와 재정 파탄으로 민중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고, 이에 라스푸틴이 전장에 나가 병사들을 독려할 것을 권하자 니콜라이 2세는 황후에게 정치를 맡기고 전장으로 향하는데, 그 틈을 타 반대파 귀족들이 라스푸틴을 처단하기로 계획하는데요. 그중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러시아 최고의 권력가 유스포프 공작이었죠. 유스포프 공작은 러시아 전역에
수십 개의 사유지와 공장을 소유하는 등 황실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게다가 니콜라이 2세의 조카와 결혼하며 황제 사위라는 최고 신분까지 얻었는데요. 그런 그가 황실의 최측근인 라스푸틴을 혐오하게 된 데에는 자신을 게이라 부른 것과 아내에게 추근됐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유수포프의 부모님은 딸을 간절히 원했지만 아들이 태어나자 보상 심리로 어린 그에게 자주 여장을 시켰고, 어머니를 닮은 수려한 외모 덕에 사람들이 진짜 소녀로 착각했다고 하는데요. 일례로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 7세도 그를 보고 한눈에 반했을 정도라고 하죠. 이 일로 여장에 취미가 생긴 유스포프는 성인이 된 후에도 종종 여장을 즐겼는데, 유스포프를 처음 본 라스푸틴이 대놓고 게이라 부르며 치욕을 주자 그 소문이 아내의 가족에게까지 전해지며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 후 아내에게 추파까지 던지자 이에 분노한 유스포프는 반대파 귀족들을 모아 국정농단이란 죄목으로 그를 처형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16년 12월 30일 유스포프는 라스푸틴을 집으로 초대해 독이 든 술과 케이크를 대접하는데, 음식을 먹은 지 2시간이 지나도 라스푸틴이 멀쩡하게 살아있자 기다리다 지친 유스포프는 결국 총격을 가했고, 그럼에도 불사신처럼 되살아나자 나머지 일행이 달려들어 육탄전을 벌인 후에야 겨우 시신을 결박해 차디찬 강물에 버려지게 됩니다. 러시아를 뒤흔들었던 괴승의 비참한 말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라스푸틴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바 있었는데요. 그해 부활절, 라스푸틴은 자신의 시체가 교회에 놓여있는 황닭을 보았고, 이에 황제에게 자신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며 러시아에는 피바람이 불고 황제 일가 또한 2년 내에 죽을 거라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의 예언대로 이듬해 러시아에는 혁명이 일어나며 제정 러시아는 종말을 고하고, 그 후 적백내전, 스탈린의 대숙청, 2차 세계대전 등 연이은 피바람이 불게 되며, 황제 일가는 정확히 2년 후인 1918년 볼세비키당에 의해 총살당하고 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라스푸틴을 암살한 유스포프 일행은 당시 살인죄로 추방당한 덕분에 혁명의 물결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당대 최고위 인사들이란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고, 그 후 현장에서 영국 비밀정보국의 총알이 발견되면서 라스푸틴의 암살에 영국 첩보원이 가담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죠. 당시 러시아에 파견된 영국 요원 중에는 유스포프의 유학 시절 친구인 오스월드 레이너도 있었기에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지만, 해당 총기가 영국인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러시아 황실과 친척관계인 영국이 황실 측근인 라스푸틴을 죽일 이유도 없었기에 결국 의문점만 남긴 채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지는데, 그러던 1927년 파리에서 망명 중이던 유스포프가 라스푸틴의 최후라는 회고록을 출간하며 오스월드 레이너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죠. 이로써 라스푸틴은 유스포프와 반대파 귀족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일단락되는데, 그러던 2000년 라스푸틴에 관한 놀라운 책이 출간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전기작가 에드워드 라진스키가 쓴 라스푸틴 파일이란 책인데요. 책에 의하면 마지막 황제의 비선실세이자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알려진 라스푸틴이 사실은 황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이를 견제한 혁명 세력이 만들어낸 정치 음모의 희생양이란 것이었죠. 라진스키가 이 같은 폭탄 발언을 한 데에는 친구이자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로스트로포비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로스트로포비치는 소련의 탄압을 받고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소더비 경매에서 구소련의 극비 문서를 낙찰받는데, 이는 혁명 이후 황실과 고위층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든 문서 중 하나인 라스푸틴 파일이었습니다.
문서에 의하면 그동안 알려진 라스푸틴의 성도착증이나 황후의 애인설, 귀부인들과의 영문설은 모두 거짓이었고, 무엇보다 제정러시아를 파탄으로 몰고 간 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라스푸틴이 오히려 반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소문 대부분이 황당하게 포장된 가짜뉴스라는 게 밝혀지죠. 이렇게 되면 영국이 왜 암살 계획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데요. 러시아가 참전해서 독일에 대항해 동부전선을 막아줘야 이득인 영국으로선 참전에 방해가 되는 라스푸틴을 제거해야 했던 것이었죠. 실제로 오스왈드 레이너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 라스푸틴의 살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영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다시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왕정 타도의 명분을 확보해야 했던 임시정부와 볼세비키당은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했고, 그렇게 라스푸틴은 제정러시아를 파멸시킨 원흉으로 치부되며 제거됐던 것이죠. 우파에게는 조정을 위태롭게 하는 인물이었고, 좌파에게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리며 양쪽 모두에게 거부당했던 라스푸틴. 그는 정말 국정을 농단하고 러시아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세기의 괴승이었을까요? 아니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제정러시아의 종말을 고하기 위한 증폭제 역할에 불과했을까요? 그가 만약 자신의 염력을 빌미로 국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반대파들이 정치의 희생양으로 몰고 갈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러시아의 역사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세기의 괴승으로 알려진 라스푸틴의 죽음과 그 진실 공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